이 손과 손목의 힘줄을 감싸고 있는 건초라는 막에 생긴 염증을 건초염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엄지손가락은 중요한 기능만큼이나 힘도 줘야 되고 물건을 잡아야 되고 무리가 좀 많이 갈 수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의 힘줄 중에서 이 장무지, 외전근, 신전근에 무리가 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들이 하나의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무리가 되면서 이 터널 안에서 이 건초염이 발생을 해서 생기는 질환을 득게리뱅병이라고 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렇게 아래로 내렸을 때, 심하신 분들은 글씨를 쓰거나 젓가락질만으로도 통증이 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힘줄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오는 듯이 찌릿하기도 하고 아픈 곳이 위아래로 조금 옮겨 다닌다는 양상을 말씀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특징적으로 검사를 할 때 엄지손가락에 주먹 안으로 쥐고 손목을 아래로 당길 때 이쪽에 양쪽과 비교해 봤을 때 심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사용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아요. 득게리뱅 건초염은 결국 이제 엄지손가락의 잦은 사용으로 유발하게 되고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이 스마트폰 한 손에 들고 엄지손가락을 많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증상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건초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 발생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아무래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득게리뱅 건초염은 초기 증상 발생 시에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면 먼저 진료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물 치료, 그다음에 재활 물리 치료, 또 필요하면은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 치료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약물은 소염 진통제를 많이 쓰고 요즘에는 체해치료파 등의 물리 치료를 해서 효과를 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발생한 지 수개월 이상이 되었고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 등의 치료를 해도 증상이 호전이 없다면 수직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하나의 터널 구조가 아니라 이 힘줄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게 각각의 터널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조라면 일종의 저희가 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수술 요법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의 목적은 건초염을 일으키는 터널을 열어주어서 염증을 제거하고 자극을 줄이는 건데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을 감싸고 있는 신전구획막을 절개해서 터널 안에서의 자극을 없애고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방은 가능합니다. 득게리뱅 건초염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이 엄지손가락의 과도한 사용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이제 초기 통증이 발생한 경우 현재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 엄지손가락의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본인이 조금 주의를 하고요. 파악을 해서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스마트뿐만 아니라 요리, 글씨 쓰는 거, 키보드 이런 작업 등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항상 얼마나 손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면서 엄지손가락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복적이고 강한 엄지손가락의 활동을 줄이기만 해도 득게리뱅 건초염의 예방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증상 조절도 가능합니다. 필요하면은 찍찍이로 되어 있는 우리의 보조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활동의 조절에도 증상이 지속적이라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좀 받고 초기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에도 좋고 본인도 편하실 듯 합니다.